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오늘은 도덕 1단원의 네 번째 시간, 내 생활의 주인이 될 거요입니다. 교과서 18, 19쪽을 펴고 오늘의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김연아 선수와 브롤스타즈를 만든 회사의 설립자 일카 파나넨으로부터 자주적인 태도를 배웠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실력에 자신감을 갖고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나를 생각하는 것이었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오늘은 원래 교과서 19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역할놀이를 하는 시간이에요. 아마 학교에 있었다면 친구들과 역할놀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오늘 우리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오늘은 한번 자주적인 캐릭터 선발대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이 영화는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감정 컨트롤 본부에 관한 영화예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열심히 일하는 5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은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이렇게 5감정인데요. 사람들은 이 감정에 따라 상황과 모습과 나의 반응이 달라진답니다. 그렇다면 이 5감정들 중에서 누가 가장 자주적인 캐릭터인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요 5캐릭터인데요. 먼저 기호 1번은 버럭이입니다. 난 무조건 내 맘대로 한다. 자기 일은 스스로 하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을 막으면 다 불태워버리겠어.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떤가요? 자기 일을 자기가 한다고 하니까 자주적인 것 같긴 한데 조금 지나친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떤 타협이나 합의를 하지 않고 무조건 내 맘대로만 하는 행동은 지나친 자주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태도는 완전하게 좋은 의미의 자주라고 하기엔 조금 어렵겠지요? 다음은 기호 2번 까칠이입니다. 난 너무 완벽해. 난 정말 최고야. 방금 뭐라고 했어? 네 의견 너무 멍청해서 내 귀에 안 들렸어.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까진 좋은데 너무 까칠하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도 좋은 자주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런 까칠이의 태도도 지나친 자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소심이. 네, 3번 소심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행하는 걸 따라하는 게 마음이 편해.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날 생각할지를 더 중요시 여기는 태도에서는 자기의 주관이 들어가기 어렵겠죠? 이런 태도를 우리는 부족한 자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마 내 의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에만 따라가다 보면 자주적인 행동을 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기호 4번은 슬픔이입니다. 난 슬퍼서 아무것도 못해. 다른 사람이 시킬 때만 일할래. 나 대신 누가 내 일을 좀 해줘. 너무 슬프거나 무기력해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게 되는 일을 할 때에도 열심히 하지 않게 되죠. 이런 태도는 어떤가요? 우리 이런 모습도 좋은 의미의 자주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이런 슬픔의 태도를 부족한 자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호 5번 기쁨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해보자. 우리 꾸준히 노력하자. 아,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이 가장 좋은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기쁨이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의 자주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호 5번 기쁨이가 바로 당선자입니다. 우리 한번 기쁨이의 당선 소감을 들어볼까요? 여러분, 날 뽑아줘서 정말 고마워. 사실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져. 어떨 땐 자주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족하거나 지나친 자주를 보여주기도 해. 우리는 상황에 맞게 내 감정을 잘 선택해서 자주적인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자. 이런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서 좋은 태도를 갖는 것. 자주적인 모습에서 꼭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교과서 19쪽을 볼게요. 19쪽에는 다양한 상황들이 나와 있어요. 이 상황들 중에 일부를 선생님이 해보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한번 스스로 해볼 건데요. 선생님은 이 상황들 중에서 이 5캐릭터를 대입해서 이 상황에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겠다 라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여러분들은 꼭 선생님처럼 이 5감정 캐릭터를 활용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이 문제에는 정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각 상황에 따라서 보이는 태도가 달라도 다 괜찮답니다. 먼저 선생님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은 먼저 첫 번째, 내가 입은 옷을 보고 친구들이 놀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했어요. 내가 입은 옷을 보고 친구들이 놀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무척 속상하겠죠. 그럴 때 선생님은 조금 소심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내 모습을 더 멋지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럴 땐 까칠이 같은 태도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까칠이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모습에 만족하는 태도요. 그리고 나의 옷차림은 나의 선택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을 신경 쓰기보다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멋진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맡은 일을 쉽게 생각해서 대충 할 때. 선생님도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건 맨날 했던 일이라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잘할 때도 있지만 실수할 때도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럴 때 조금은 소심이 같은 마음을 가져볼래요. 소심이는 만약 내가 맡은 일에 실수한다면 혹은 잘못된 일이 생긴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항상 꼼꼼하게 챙기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람의 자신감이 너무 지나치면 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직접 쓴 글을 발표하기 부끄러울 때.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쓴 글을 발표할 때 부끄러웠던 적이 있나요? 그랬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네요. 선생님도 가끔은 선생님이 직접 쓴 글을 발표하기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이럴 때는 자신감이 넘치는 기쁨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할 때, 나에게 발표 기회가 주어졌다 라는 기쁜 마음으로 나의 글에 자신감을 갖고 당당한 태도로 발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이렇게 교과서 19쪽에 나와 있는 예시들 중에 3개를 한번 해보았어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런 상황에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를 직접 한번 교과서에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빈칸에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었다 라는 것들을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주적인 삶의 행동 방법이 무엇인지도 그 옆에 써주세요. 자, 다 한 친구들은 그 다음 넘어갈게요. 교과서 21쪽의 단원 마무리입니다. 단원 마무리를 보니까 우리가 4번의 수업에서 배웠던 자주적인 생활과 태도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내가 자주적인 생활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게 되었다면 별을 5개. 점점 채려가면 되겠지요? 이걸 한번 해보고 더 잘하기 위한 나의 다짐까지 적어봅시다. 무조건 별 5개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앞으로 자주적인 생활과 삶의 모습은 점점 배워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21쪽에 나의 다짐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지혜의 샘터입니다. 교과서 22쪽과 23쪽에는 자주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위인이 나와 있어요. 22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님, 23쪽에는 공병호 선생님이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글의 기계화에 앞장섰던 공병호 박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박사는 한글의 과학화에 앞장섰어요. 1907년에 태어나 1995년까지 열심히 한글 과학화를 위해 노력하셨던 분이랍니다. 이분은 한국인 최초의 안과 의사예요. 원래 일본 학교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었던 공병호 박사는 40이 넘어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뒤에야 정식으로 한글을 배울 수 있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한글이 정말 우수한 언어라는 것을 몸소 느꼈던 공병호 박사는 이후 이렇게 원래 일본어로 되어 있던 시력검사표를 한글로 바꾸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시력검사표죠?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 보았을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 나와 있던 문자가 일본어였대요. 이것을 최초로 바꾸신 분이 공병호 박사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한글로 써서 전국에 무료로 배포하는 등 한글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한글 과학화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당시에 옛날에는 타자기라는 것이 있어서 저기다 타자를 쓰면 프린터처럼 글이 입력되었어요. 그런데 한글과 영어를 같이 쓸 수 있는 타자기는 없었는데 1972년에 기계식 타자기로는 유일하게 한글과 영문을 함께 입력할 수 있는 학령 겸용 타자기를 개발하셨답니다. 이 덕분에 2개로 하지 않아도 돼서 정말 편리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타자기도 열심히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입력하는 속도를 높이고 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번씩 타자기를 연구하시고 열심히 배포하셨답니다. 그뿐만 아니죠. 한글 문화원을 열어서 아까 보았던 이 타자기를 입력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젊은 프로그래머들의 창업을 지원했어요. 여기서 연구되어서 설립된 회사 중 하나가 한글과 컴퓨터예요. 여러분 아레아 한글이라는 소프트웨어 아시죠? 이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인데요. 이렇게 한글을 정말 과학적으로 기계화하고 과학화하는 데 앞장섰던 박사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독자적이고 편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공병호 박사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태도를 보여주셔서 한글의 과학화에 앞장섰어요. 한글 자판기가 느렸던 상황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한영 겸용 타자기나 더 빠른 타자기를 개발하는 등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셨죠. 그리고 안과 의사이지만 의사로서의 일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자발적으로 시작하고 노력하여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편리하게 한글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자주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 남긴 업적이 지금 우리에게도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주적인 태도 배웠는데 재미있었나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보지 못해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함께 공부해서 즐거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2단원 작은 손길이 모여 따뜻해지는 세상을 통해서 나눔과 봉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납시다. 안녕!